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름 동안 식태기에 빠지셨던 분들이 바람이 선선해지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다시 식물들을 많이 구입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식태기를 벗어난 기념으로 요즘에 새로운 식물들을 많이 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새로운 식물들을 데려왔는데 집에서 자꾸 죽는 식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초보 식물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화원이나 꽃시장에서 식물을 사왔는데 이유 없이 아니면 몇 달 안 돼서 식물이 죽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화원에서 혹은 꽃시장에서 왔을 때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식물들은 대부분 고사리류의 식물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디안텀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리들 언박싱 하면서 이런 아디안텀 잘 자라는 모습, 특히 이렇게 저면 관수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는 핑크 아디안텀도 있는데요. 얘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흰무늬 아디안텀도 조금씩 적응 중에 있고요. 얘네들 근황은 이렇게 짧게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식물들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무늬 보스턴 고사리 키우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최근에 분갈이까지 해줬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무늬 보스턴 고사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품종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프릴 무늬 보스턴 고사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보던 무늬 보스턴 고사리인데 잎에 이렇게 프릴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서 이파리가 많아졌을 때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무늬 보스턴 고사리라고 해요. 기존의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때깔이 정말 더 좋아졌어요. 잎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훨씬 더 잎에 프릴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얘가 아직은 어려서 잎의 크기 자체는 좀 작지만 얘도 한번 크게 키워보면 정말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이 프릴 무늬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도 한번 놀러 갔던 지인 중에 틱주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식물 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오픈을 하셨길래 거기서 이제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제 전화번호랑 이름을 보시고 저인 거를 아셨나봐요. 그래서 요거를 보내주시면서 선물을 또 2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개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흰무늬 보스턴 고사리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아직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잘 키워보라고 선물을 해주셨고, 이거는 품종 미상의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미니 고사리인 것 같아요. 이름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보고 한번 키워보라고 하셔서 이것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제외하고도 정말 다양한 식물들을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 쇼핑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란에 링크 한번 남겨 놓을게요. 한번 구경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열흘 전에 예삐 플라워 아울렛에 갔다가 데려온 무늬 아비스 고사리예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전에는 화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개체였는데 통 안 보이다가 요즘에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기인데 무늬가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꽃시장 가시면 이런 모습의 화초 혹은 화분들 이렇게 식물을 데려오실 거예요. 그런데 분갈이를 해도 죽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키워도 죽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물주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식물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 가정과 좀 안 맞아서일 수도 있어요. 모든 식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식물들이 이런 포트에 재배가 되면서 흙은 피트모스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요 흙이 가정집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온 지 열흘이 됐는데 물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도 흙이 잘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분을 엎어서 피트모스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요런 흙이에요. 약간 까만 이런 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트모스는 물이끼가 이렇게 흙 안에 잠기게 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부숙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촉촉해 보이는데 이걸 한번 짜 보면 물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트모스라는 것 자체를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식물을 키우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예용 상토라고 부르는 거기에도 이게 원재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가격 자체가 일반 상토에 비해서는 훨씬 비쌉니다. 식물을 키우는 농장 같은 곳에서는 이런 피트모스를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얘가 식물을 재배하는 데 큰 장점들이 있어서예요. 일단 유기질인 물이 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분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오랜 기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가 농장에서는 굉장히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농장에서는 서큘레이터를 정말 하루 왼종일 틀어서 얘네들이 좀 잘 통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머금고 있는 수분도 빨리빨리 증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도 물도 굉장히 자주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항상 신선한 물이 공급이 되고 물이 빨리빨리 증발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에는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가정집으로 오게 되면 농장이랑 다르게 바람도 막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빛도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잘 안 말라서 이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식물마다 사용하는 이런 식재에는 농장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물을 사오셨을 때 이렇게 뭔가 좀 까만 색을 띠고 있고 약간 촉촉함을 넘어서 축축한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피트모스의 재배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진천 온실에서도 이런 피트모스 기반으로 재배가 되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잘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온실에서 원예용 상토를 사용했을 때는 너무 또 물이 빨리 말라서 물을 주느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트모스에 심어진 식물을 그럼 물을 최대한 안 주고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피트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바짝 말라있는 상태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까만 피트모스의 수분이 다 증발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이 까만 피트모스의 물이 다 마르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가 한 번 마르면 물을 재흡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트모스 때문에 과습이 좀 올 것 같다 싶어서 물을 바짝 말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겉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이렇게 튕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만 얘가 촉촉하게 물을 흡수해서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예 섞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바짝 말라버린 피트모스 흙 위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얘가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다 물구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물을 줬으니까 이제 뿌리가 물을 먹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뿌리는 물을 못 얻어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은 아예 물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루 상태로 계속 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트모스에 심어져서 재배가 된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분갈이를 통해서 우리 집 환경에 잘 맞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직 뿌리가 꽉 차지 않은 식물일 경우에 베란다에서 문제를 많이 보이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제 농장에서 오랜 기간 길러지게 되면 이 피트모스 안에 뿌리를 정말 많이 이렇게 뻗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오히려 안전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오래 기간 집에서 키워도 괜찮지만 이렇게 뿌리가 아직 안 돈 경우라면 분갈이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식물을 사오셨을 때 바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집 환경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셨다가 분갈이를 하면 조금 분갈이 몸살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없으니까 뭐 갈고리 같은 거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붙은 이렇게 살살살만 털어도 어느 정도
떡진 요런 피트모스들이 잘 떨어질 거예요. 너무 많이 제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건 다 뿌리다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거한 피트모스는 버리시지 마시고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져서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 분갈이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군자란 식재하고 남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원예용 상토에 물 빠짐이 굉장히 잘 되도록 산야초를 좀 많이 넣은 그런 배합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이 잘 빠지게 기본적인 배합토를 만드신 다음에 아까 털어낸 이 피트모스를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원예용 상토에도 주 원료로 들어가는 사실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빠짐만 잘 되는 재료들과 섞이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배합토에다가 이 털어낸 피트모스를 잘 섞어서 무늬 아비스 고사리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 아비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덩치가 엄청 커지거든요. 애초에 큰 화분에다가 심어도 될 정도로 강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있는 이런 이태리 토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물구멍에다가 이렇게 분망을 깔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배합해 놓은 흙을 이용해서 심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흙을 조금 넣고 무늬 아비스 고사리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남는 공간에 흙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얘도 보시면 흙의 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고사리류의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물조리개로 주니까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뿌리가 많아지고 잎도 많아지면 정말 샤워기로 물을 흠뻑 뿌려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방에 물이 많이 들어가도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물턱을 좀 주신 다음에 심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 고사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아디안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시는 것처럼 저면 관수로 키우고 있고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보스턴 고사리나 아비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받침을 조금 해놓고 흠뻑 물을 주고 물이 살짝 빠져나오면 이게 이제 다 증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 저면 관수는 아니에요. 그냥 물받침을 조금 크게 써서 물이 조금만 고이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 또 고사리 열심히 키워서 잘 키우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